오늘의 이야기는 섬마을 귀촌과 텃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쭉 살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퇴사를 하였고 그 시기 이제 휴양을 떠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산보다는 바다가 좋아서 섬마을에서 집을 전세로 구해서 1년에서 2년간 살아볼 생각이었대요. 어린 시절 로망이기도 했었고 몸도 정신도 시달리고 이젠 좀 쉬어야 하더니 바다를 보면서 편히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들이 꽤 있었는데 세계 여행을 하려고 모은 돈도 있어서 1년 정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버틸 자금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로 구하려고 했다가 집 매매 가격이 당시 나쁘지 않아서 그냥 아예 매매로 집을 구했고 나중에 섬을 떠나도 별장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꽤 괜찮아 보였대요. 섬은 작은 마을이었고 아기자기하고 처음엔 나쁘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섬에 입주하였을 때 마을에서 환영식도 해주고 마을 어르신들이 엄청 반겨주면서 환대를 막 해줬대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분에 넘치는 환대도 받았으니 호의를 보인 거죠. 마을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왔으니 일손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두 번 정도 일손을 거들었고 반찬이나 회도 얻어먹고 시작은 나쁘지 않았대요. 딱히 일당을 받고 그러진 않아도 사연자분이 회를 특히 좋아하셨는데 자연산 좋은 회를 종종 주기도 해서 기브앤테이크 같은 그런 물물 교환 같은 게 어느 정도 됐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머슴 부리듯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면서 주는 것들도 점차 줄어들고 아니면 잔반 처리하는 느낌, 형편이 없는 생선을 주거나 그런 모양새였죠.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막상 대우가 점점 형편없어지니 마음이 확 불편해지고 일손 같은 걸 이제 거들기도 싫어지더래요. 또 자기가 여기 휴양 왔지 이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회의감도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좀 돌변을 하더래요. 젊은 놈이 어른들 말을 귀통으로 듣는다. 젊은 놈이 어쩌고 하면서 쌍욕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아예 막 천하에 나쁜 놈을 만들더래요. 마을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든다. 사연자분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렇게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사연자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대요. 어느 날은 마을 의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마을의 발전 기금을 내놓으라고 협박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 사연자분은 그걸 못 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게 없었고 발전 기금은 원래 이제 한 번씩 거둔다. 일단은 내놔라. 이런 식이더래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일단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사연자분은 절대 그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았대요. 그 이후로부터 마을 사람들과 사연자분 사이가 완전히 이제 갈라졌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이제 시비를 걸고 넘어지더래요. 예를 들면 자기들 사유진이 길을 삥 둘러서 가라거나 심지어는 길을 이쪽으로 다닐 거면 통행료를 내라고 하기도 했었대요.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고 오직 사연자분에게만 통행료를 받겠다면서 그 난리를 치더래요. 자기들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20년은 섬에 살아야 공식적으로 이제 섬마을 주민으로 인정이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르라고. 네가 여기에 온 이상 마을의 법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컥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적당히 타협을 했대요. 몇 번은 일손을 거들고 한두 번은 대충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고 수고했다면서 주는 횟감이 괜찮으면 다음날에 한 번 더 일손을 좀 도와주고 점차 이제 횟감도 빈약해지고 예전처럼 돌아간다 싶으면 일손을 좀 눈에 띄게 거부하고 이렇게 적당히 서로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펼치면서 그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관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사연자분께서 이제 섬에 내려왔으니 캠핑 같은 걸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평소 이제 그게 로망 같은 거였대요. 무인도에서 캠핑해보기, 무인도에서 지내보기. 그런데 때마침 그 섬 근처에 배를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무인도가 하나 있었대요. 이제 그곳 무인도에 가서
캠핑을 하루 정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섬에서 배를 운영하는 어르신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물론 배싹을 드린 거죠. 그때 이제 배를 사연자분이랑 어르신이랑 단둘이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굳이 무인도에 가서 고생을 하냐. 어르신들 눈에선 고생을 자처하는, 고생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거기는 휴대폰도 잘 안 터진다. 하루 종일 무인도 가서 뭐 할 거냐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고기도 잘 잡히지도 않을 건데, 이런 말을 이제 하시더래요. 사연자분이 그래서 혹시 몰라서 라면도 몇 개 챙겼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대한 낚시를 해서 생선을 잡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배를 타고 가니까 정말 망망대해에 무인도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래요. 배를 운전하던 어르신이 배를 최대한 육지 쪽으로 붙여놓고 사연자분에게 말했대요. 언제 데리러 오면 되겠냐. 그리고 이 무인도는 정말 수십 년간 아무도 안 찾은 곳이다. 이상한 건 주워서 먹지 말고 깊은 숲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이 무인도에선 혼자니까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을 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알겠다고 하면서 어르신께 내일 오전 8시에 데리러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배가 무인도를 떠났고 한참을 이제 그 배 뒷모습을 바라봤대요. 그제야 실감이 좀 났다고 합니다. 무인도에서 이 정적이 가득한 고요한 곳에서 지금 내가 혼자 있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래요. 또 휴대폰을 꺼내봤는데 정말로 신호가 잡히질 않더래요. 무인도에선 휴대폰이 안 터진다고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신호가 잡힐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돼서 살짝은 당황을 했대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잘 됐다. 진짜 제대로 무인도 체험을 해보자. 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인도에 왔으니 처음에는 이제 뭘 하진 않았고 무인도 주변을 이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숲은 울창했고 벌레도 새소리도 정말 끊임없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시기가 거의 가을쯤이었는데 그렇게 무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무인도에서 체험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레고 자신감이 넘쳤대요. 마치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 마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을 때였죠. 일단 숲을 둘러보자. 막상 무인도에 들어서니까 배를 타고 근처에서 봤을 땐 되게 정말 작은 섬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 크고 넓고 끝도 없이 길이 이어진 것 마냥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어느 정도 숲을 들어가다가 이젠 진흙 같은 뻘 같은 것도 보이고 나무도 많이 울창해서 그렇게 막 물 위에서 깊게 들어가진 않았고 근처에서 이제 재료들을 찾아봤대요. 임시 거처죠.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서 하룻밤을 보낼 이제 집을 만들어야겠다.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어서 텐트도 아예 챙기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나뭇가지랑 이런저런 걸 주워서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래요. TV로 이렇게 만드는 걸 한참을 보고 배우고 했는데 실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집 짓는다고 이제 섬을 쭉 돌고 하니까 갑자기 또 허기가 지더래요. 낚싯대를 당시 챙겼었는데 집 짓는 걸 잠시 중단하고 낚시를 이제 해봤대요. 하지만 낚시도 또 생각처럼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일전에 어르신의 말처럼 무인도는 흔히들 말하는 낚시 포인트가 아니었는지 섬 주변을 계속 위치로 옮겨가며 낚시를 시도해봐도 한 마리도 잡히질 않더래요. 그래도 뭐 라이터랑 라면 한 봉지가 있었으니까 일단 배가 고파서 대충 나뭇가지에 이제 불을 피워서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라면을 먹고 나니까 섬에서 해도 슬슬 저물고 어두워지더래요. 어서 빨리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몇 차례를 집 짓기를 시도했는데 이게 영 생각처럼 되질 않더래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대충 오늘은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섬에서 이제 바위와 바위 사이 그런 공간 같은 곳이 있었는데 물론 사방이 뻥 뚫렸지만 바위 틈새에서 대충 하룻밤을 보낸 거죠. 날이 밝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찌뿌둥하고 간지럽고 아프더래요. 벌레에도 물린 것 같고 몸도 이제 찝찝하고 밤새 한기도 돌았는지
몸도 우르르 떨리고 진짜 내가 체험한답시고 개고생하고 있구나.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이다. 이젠 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따뜻한 물에 몸도 좀 지지고 그러고 싶다. 그렇게 배가 오기를 기다렸대요. 손목시계를 봤을 때 오전에 약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하지만 그 약속한 시간에도 배는 나타나질 않더래요. 약속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왜 배가 올 생각을 안 하지? 그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바다에서 길이 막히나? 설마 어르신이 늦잠을 자고 계신가? 이른 오전이라서 아직까지 주무시나? 하염없이 사연자분은 섬 육지 앞에서 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었는데도 배는 나타나질 않더래요. 그때부터 점차 불안해지면서 온몸이 긴장되더래요. 약속을 까먹지는 않았을 테고 설마 이게 일부러 안 오는 것인가? 정말 보복 같은 건가? 섬마을 사람들과 그간 약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이건 진짜 선을 넘는 건데, 심지어 여기 무인도인데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신호는 터지지 않았고 이젠 배터리도 없어서 전원도 얼마 후 꺼졌대요. 초저녁이 다 될 때까지 입지에서 정말 멍하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깝깝하고 암울해서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될 때까지도 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도 더욱더 심해졌고 정신이 그냥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벌레들한테 뜯기면서 야외에서 겨우 잠을 청하고 다음날도 날이 밝자마자 다시 육지로 기어나와서 어제처럼 배를 기다렸대요. 하루 정도는 착각할 수 있지. 내가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나를 착각할 수도 있지. 이게 행복 회로 같은 것이었는데 모든 부정적인 근거들 앞에서 최대한 자기한테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이 심리 상태가 너무나 최악이었대요. 계속 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미치겠대요. 그 기다림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렸을 때 키웠던 똥개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렸을 때 똥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사정상 시골로 개를 보냈었대요. 그런데 그 똥개가 시골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죽었대요. 사연자분이 배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똥개가 생각이 난 이유는 그 시골로 보낸 똥개는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기다렸을까, 처연하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마실 물도 다 떨어졌고 뭘 제대로 먹질 못해서 온몸에 힘도 쭉 빠지더래요.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겠구나. 괜히 무인도에 캠핑한다고 설쳐서 내 무덤을 팠다. 그러면서 분노도 나더래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정말 가만히 안 둔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연자분은 무인도를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무인도를 간다고 연락을 했었고 사연자분의 가족분들이 며칠째 사연자분의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 당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왜 배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배를 운전했던 노인이 갑자기 자택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배를 운전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가 아니었다. 섬마을 사람들도 그 노인이 집에서 며칠째 쓰러진 것을 몰랐었고 섬 밖에서 노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말을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더 따져봤자 뭐하냐 싶어서 가족분들과 함께 사연자분은 그 섬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